유리왕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도절, 해명태자, 무효 이라는 이제 왕자들인데요. 첫째 도절은 태자 시절 20살도 되지 않아서 이제 죽습니다. 우리가 유리왕 14년 정도 됐을 때 부여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전쟁을 피하고 싶으면은 인지를 보내라 이러면서 이제 이 유리왕한테 부여의 대소왕이 굉장히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도절 이 첫째 태자 처다들이 얼마나 그 사랑을 했겠어요. 너무 아꼈기에 이제 보내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부여의 그 대소왕이 강화 화친 맺고 싶으면은 그러니까는 사이좋게 지내고 싶으면은 너희 이제 그 태자 보내라 이제 인질로 보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요구하게 되었대요. 이제 그런 과정에 5만의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벌일 어떤 그런 상황까지 가면서 이제 이 태자 보내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리왕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했겠죠. 근데 이제 다행히 그 부여의 그 5만 명의 군대가 이제 막 내려오고 이런 상황에서 큰 눈이 내려가지고 고구려가 이제 어떤 전쟁의 위기에서는 좀 모면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불안해진 유리왕은 언제 그 또 이 어디요? 부여에서 쳐들어올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결국은 도절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화친을 반대하는 신하들은 태자를 보내서는 안 된다 무슨 소리냐 그것은 우리가 부여에 굴복하는 행위다라고 하면서 막 맞서요 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더 두려웠고 이랬던 상황이었는지 몰라도 여하튼 전쟁을 반대하는 다른 신하들의 어떤 지지를 받았겠죠. 그래서 이 왕을 태자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그 신하들한테 누명을 씌워가지고 모두 다 죽이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결국 도절은 이제 이 부여로 이제 보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근데 무슨 이유인지 이 도절이 갑자기 죽게 되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인지를 그 부여에 보내는 이런 일들은 이제 무산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국내성으로 천도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태자도 죽고 이랬으니까 이제 또 다른 태자를 이제 태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태자로 삼은 게 이제 둘째 아들 해명이죠. 제가 이제 해명 태자라고만 이렇게 또 붙여놨는데, 그래서 유리왕은 이제 이 해명을 태자로 삼은 다음에 자신은 국내성으로 천도하고 이 해명 태자를 졸본 지역에다 두고 떠납니다. 왜냐면 그 지역을 네가 잘 관리하고 나름 이제 국경을 잘 수비하라는 뜻이죠. 이러고서 이제 자신은 그 국내성으로 천도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해명태자는 유령하고는 다르게 이 졸본 지역에서 백성들한테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아요. 왜냐면 이분이 굉장히 용기도 있었고 또 인품도 굉장히 훌륭하고 나름 이제 기상 뭐 이런 것들이 좀 뛰어나고 이래서 인기가 대단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 민심이 어쨌든 간에 유리는 지지하지 않았었잖아요. 졸본 지역에 있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근데 해명태자를 막 이렇게 지지하고 이런 그런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유리왕은 듣고 있었겠죠. 자신 대신에 자신의 아들인 그 해명을 졸본 백성들이 막 지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그런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고구려의 속국이었던 황룡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주변에. 근데 그 황룡국 왕이 해명태자가 굉장히 용기도 있고 기상도 뛰어나고 막 이렇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얼마나 용감한 인물인가 이제 이런 걸 좀 떠보려고 이제 그 백성들 말처럼 기계 있고 용감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이제 이런 시험을 해보고자 했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진 활을 하나를 선물을 해가지고 이 해명태자한테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명태자가 이제 그 활을 이제 황룡국 왕의 이제 사신으로부터 그 활을 받고는 딱 받아보니까 보통 활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아봤나 봐요. 근데 이제 그 활을 보낸 의도를 이 해명태자는
또 이제 간파를 한 건지 그 화를 보내준 그 황룡국 왕의 뜻은 알겠다. 이렇게 좋은 화를 보내주셔서 이제 감사하다. 이제 이러면서 힘껏 화를 이렇게 당겨봤대요. 근데 이제 그 뜻이 의도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해명태자도 이제 쉽게 이제 당할 인물이 아니었으니까 그 활을 힘껏 당겨보는 그 순간에 활이 뚝 부러졌대요. 나름 황룡국에서는 단단하다는 활을 보냈는데 해명태자는 그 활을 부러뜨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해명태자가 이건 내가 센 것이 아니라 활 자체가 강하지 못한 것 같네 라고 이제 혼잣말처럼 내뱉었겠죠. 그 말에 이제 황룡국 사신이 조금 그 말뜻을 자신들한테 자신들의 어떤 의도를 알아봤다는 뜻으로 황룡국 사신도 이제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구려라는 나라를 함부로 넘볼 나라는 아니구나. 그리고 이 태자를 얕잡아봐서도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이 유리왕한테 알려지는 거예요. 알려지게 되면서 유리왕이 분노를 합니다. 왜냐면 이 유리왕은 주변국하고의 전쟁을 극도로 지금 싫어해서 나름 잦은 어떤 외세의 침략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지금 국내성으로 천도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랬는데 아들이 자신의 어떤 이 고구려를 나름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 독립할 기회를 아까 황룡국이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고구려의 속국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랬던 나라가 전쟁의 빌미를 찾을 수도 있을 텐데 이 태자가 그 왕이 보낸 그런 선물을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그거를 부러뜨리는 그런 경거망동한 행동을 했어야 되겠는가 막 이러면서 굉장히 화를 낸대요. 이게 전쟁의 빌미가 되면 어떡하겠느냐. 그런 과정에 이제 해명태자를 또 시기하는 무리들도 있었겠죠. 왜냐면 왕들은 이제 여러 부인을 두잖아요. 그 중에 이제 또 이제 다른 이 왕가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과 결탁한 다른 어떤 세력들이 뭘 얘기냐면 태자가 반란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 어디서 많이 이런 얘기 보면은 들어오지 않았나요? 후대에 오면은 우리가 영조임금님하고 또 사도세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어쨌든 태자가 반란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유리왕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졸본 백성들도 태자를 너무 잘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이 유리왕은 졸본 지역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왕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고구려를 좀 위태롭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아들이라도 용납할 수가 없다. 반란을 도모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면 정말 아들을 생각한다면 아들한테 한 번 정도 불러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유리왕도 이제 주변 지역의 어떤 그런 주변 세력들이 그러한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 해명태자는 그 고구려의 기상도 높이고 또 졸본 지역의 어떤 안정 이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굉장히 잘 다스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리왕이 뭘 명하냐면 너는 고구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자결을 하라고 명해요. 그러면 이 아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버지한테 무슨 소리냐라고 한 부 정도 항명할 수 있을 텐데 해명태자는 그냥 아버지의 명에 따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봤자 자식을 죽이는 명을 내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명을 거둘 상황도 아니라는 것을 이 해명태자는 또 아나 봐요. 그래서 유리왕의 어떤 그 명을 받고 땅에다가 창을 박은 후에 말을 타고 막 가다가 몸을 날려가지고 창에 이렇게 몸이 박혀서 죽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계가 넘쳤던 그 훌륭한 아들을 이 유리왕은 정말 왜 죽였을까? 시샘?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게 둘째 아들도 죽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셋째, 이제 남은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무율. 태자가 있었는데, 이 무율 태자는 나름 이 유리왕이 굉장히 또 사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무율이라는 분은 주몽에서 나왔던 얼굴이지만, 이제 또 우리가 이 유리왕이 셋째 아들 무율로도 나온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무율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대무신앙 들어보셨나요? 고구려 이제 세 번째 임금님 대무신앙이 되시는 분이신데 우리 고구려 왕자 중에 호동왕자 들어보셨죠? 호동왕자 낙랑공주 호동왕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분은 굉장히 영토확장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라는 나라가 대대적인 어떤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영토를 많이 넓혀가고 이러는 곳에 이제 그 성장하는데 발판을 마련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이 무효를 나중에 대무신앙이 되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 어떻게 보면 유리왕은 나름 그 고구려를 굉장히 사랑했던 왕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들을 이어서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을 했었지만은 또 자신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그 지지받지 못했던 이러한 또 트라우마도 갖고 있던 그런 왕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들을 또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둘째 아들을 해명태자를 이렇게 또 죽일 수밖에 없던 또 피눈물 없는 그러한 비장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예, 이렇게 우리가 유리왕과 유리왕의 세 아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태조왕 이분은 7살 때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나라의 기틀을 튼튼하게 아주 마련하시면서 고구려가 고구려답게 나아가시게끔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태조 이러면 뭐예요? 태조는 그 첫 번째 왕 우리가 태조 이성계 고구려 또 고려를 세웠던 태조 왕건 이런 것처럼 나라를 처음 세운 그러한 왕한테 붙여지는 그 묘호 우리가 시호라고 하는데 고구려의 6번째 임금님이신 분입니다. 태조왕은. 그래서 이 분 때는 고구려의 옛 땅을 거의 다 회복하고 많은 전쟁을 벌이면서 정말 이 고구려가 대륙의 맹주다 이렇게 좀 자리매김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얼마까지 살았냐면 119년 동안 살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거의 120살에 돌아가셨다 이러는데 7살에 왕이 돼가지고 한 15년 정도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름 이제 93년 동안 왕위에 계신 분이 이제 100살에 자기 동생한테 왕위를 물려줘요. 그 동생도 어린 왕은 아니에요. 70이 넘은 왕인데 이 태조왕께서는 어쨌든 한 78년 가까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나라를 다스린 것은 그렇게 되고 여하튼 93년 왕위로 보면 93년 동안 제위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이분 때는 관등, 관복, 고구려의 어떤 그러한 신하들의 그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정해가지고 나라의 기틀을 또 마련하고 앞으로는 계루부 고씨만이 왕위를 할 수 있었다. 왜냐면 고구려는 5개의 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비가 배출하는 부족이 있었고 왕이 배출되는 부족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이제 계루부에서만 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렇게 한 이후에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고 주변에 어떤 영토 확장을 통해서 영토를 많이 펼쳐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고구려 하면은 만주 넘어 정말 중국으로 이제 세력을 뻗쳐나갔던 그런 나라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태조왕 때 고구려다운 모습으로서 고구려가 굉장히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셨다. 예, 오늘은 저희가 유리왕의 세 아들 중에 대무신왕이라는 분 그리고 또 태조왕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 두 분의 특징은 고구려가 성장하고 이후로 큰 나라를 펼쳐나가는데 그 발판을 마련하셨던 분들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